당신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살아가는 95%의 순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성을 거슬러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5%의 역행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당신은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난 역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모두 망상이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평범한 생각을 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돈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다. 당신은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저자는 중고등학생 때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게임만 하던 사람이었다. 심한 여드름에 뿔테 안경, 체크무늬 셔츠, 사람을 잘 쳐다보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였다고 한다.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인간관계에 서툴러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대화를 잘하게 될 것 같아 대화법과 관련된 책을 골랐다고 한다. 책에서 알려준 대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니 점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고 한다. 게임처럼 인생에도 공략집이 있구나. 그 경험을 계기로 저자는 인생이 지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레벨업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처음으로 할 일은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개 정도 듣게 되면 누구나 무의식에 균열이 생긴다. 저자는 수능 등급 5.5 정도로 지방대 야간 컴퓨터공학과에 예비로 들어갔지만 곧바로 학업을 포기했다. 알바 자리도 너무 구하기 어려웠는데 힘들게 들어간 영화관 알바를 그만두고 도서관에서 2개월간 200여 권의 자기계발서, 심리학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중학생도 읽을 법한 쉬운 책들을 훑어 읽듯이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보고 모두 노트에 적었다고 한다. 그는 100가지가 넘는 성공 스토리를 읽으며 자기 자신도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의 무의식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수능 공략집을 읽으며 수능에 도전했다. 1년 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도 병행했지만 결과는 4.5등급이었다. 실망스러운 점수였지만 이번엔 재수학원을 다니며 다시 도전했다. 학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5등급이었던 수학과 영어가 6개월 만에 1등급으로 올랐다.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 순서는 그가 높은 수능 점수로 명문대에 진학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수능날 너무 긴장하여서 언어 영역에서 8문제나 못 풀었고 결과는 4등급이었다. 꽃다운 그 시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밥만 축내는 인간이었다고 한다. 늦깎이 대학생으로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했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했다. 그래도 절실하게 그를 붙잡았던 생각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많이 한다는 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 책 읽기와 글쓰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 당시 그에게는 독특한 믿음이 있었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증명하잖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미련 맞을 정도로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썼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놀거나 하고 싶은 것에 집중했다. 근거 없는 이 믿음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읽고 듣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잘 이해되었다. 무엇을 보든 본질 핵심이 금방 파악되고 스스로 기준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별다른 공부를 안 해도 철학 수업이 잘 이해되었다. 시험을 보면 장학금을 받곤 했다. 그에게 첫 번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게 첫 번째 벽은 인생을 가로막았던 공부의 벽이었다. 그리고 그는 과외를 구했다. 하위권 전문 과외라고 제목을 달고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어떻게 영어 수학 등급을 끌어올렸는지 구체적인 스토리와 방법을 적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화가 빗발쳤다. 그 후 대학 다니는 내내 과외비로 매달 150에서 200만 원을 벌었다.
용돈으로 50만 원을 받으면 또래 사이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 때에 200만 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벌었으니 자신감이 넘쳤다. 그의 인생을 가로막았던 나머지 벽들은 돈의 벽, 그리고 외모의 벽이었다. 중학교 때 알게 된 지한이라는 친구와 그는 동업을 하게 되었다. 지한이는 저자의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거의 모든 것을 뜯어 고쳐 주었다. 지한이의 코치를 받은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나라고 믿을 수 없어 라고 연발하였고 이때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이상형을 만나는데 무리가 없었고 인기가 높아졌다. 다음 해에 연애를 시작하고 그 뒤로도 몇 번의 연애를 하게 되었다. 불같은 사랑 그리고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며 사랑의 쓴맛을 경험했다. 그리고 다시 지한이를 만나 이별 상담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저자는 상담 공부를 하고 지한이는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저자는 마케팅과 심리학을 봤다. 이별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헤어진 여자친구 있는 법, 이러한 것을 검색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칼럼에서 전문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후기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분석을 했다. 대학 때 연애 상담을 해주어서 잘된 친구들에게 후기를 남겨달라고 했다. 그리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본 경험으로 카페에도 글을 썼고 신뢰를 쌓았다.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하여 사이트를 오픈했다. 상담비는 5만 원. 하지만 아무도 상담을 신청하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웹사이트 메인 카피를 수정하고 상담료도 19,000원으로 낮췄다. 다음날 문자가 하나 왔다. 1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 달 3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사업이 커지며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다. CFO, 최고 재무 경영자와 CTO, 최고 기술 경영자. 그 이후 3년간 재택근무를 하며 각자의 일에 전념한다. 저자는 그 업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고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해 재회심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1개월에서 2개월은 기다려야만 했다. 그는 3년간 매일 5건에서 7건의 상담을 하며 전문가로 거듭났다. 수많은 사례를 듣고 겪으며 인간 심리 분석과 심리 시뮬레이션 전문가로 거듭났다. 이 일은 끝없이 통찰력을 요하는 작업이었기에 그의 문제 해결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던 중 첫 동업자 지한이와 오해가 쌓여갔고 다른 동업자가 생겼다. 새로운 사이트를 열어 마에 3천만 원 매출을 뚫었지만 29의 군대를 갚고 동업자들의 배신으로 모든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30살에 병든 몸으로 제대한 그는 무일푼 백수였다. 하지만 그는 여러 싸움을 거치며 경험치와 스킬을 이미 갖고 있었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궁리의 궁리를 거듭하면 늘 공략법이 있기 마련이고 고통의 시간을 거칠수록 그릇은 커져 있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31살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5천만 원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스포츠를 즐기기 시작했다. 32살에는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33, 한 달 수익이 8천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했다. 사업이 커지며 직원을 대규모로 뽑기 시작했다. 35에는 정직원과 알바생 포함 130명의 구성원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상한 마케팅, 아트라상, 푸드프 등의 메인 회사를 비롯하여 총 6개의 사업과 4개의 지분 투자 사업이 자동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후에는 오프라인 사업으로 북카페, 위스키바 등을 만들며 경제적 자유를 넘어 자아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엄청난 천재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달변가도 아니었다. 그는 무의식에 서서히 균열을 내고 있었고 자신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며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그 과정 중에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 그런 그가 멋진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가 해냈다면 나도 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겠어?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순리자의 생각이며 본능이다. 하지만 큰 성공을 이룬 자청이라는 저자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평범함에서 벗어나
성공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고 듣고 읽으며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 저도 끊임없이 저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 중인데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매일매일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성공 매뉴얼이었습니다.